하나 더 해?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런 그렇게 딱 말했구나. 아니 진짜고 그게 사실이고 엄마 마음이고. 업혀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아휴. 아유, 손이 진짜. 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살아있길 잘했어의 작가 서정희입니다. 아름다운 서정희 씨의 남자친구 건축가 김태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전반을 정리하고 싶다. 왜 갑자기 눈물 나서 그래.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개그맨 서세훈 씨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했습니다. 가정에만 충실하라 이런 이제 명을 받은 거죠. 저는 무조건 남편 말 외에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믿었고요. 저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믿었고요. 이게 사랑일까? 근데 전 사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걸 너무 유사한 표현을 하고 계셔서 이단 교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랑 유사한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저의 모든 삶이 다 잘못된 건가요? 그렇진 않다고 저는 믿고 싶은 거죠. 네. 환영합니다. 오늘의 웰컴티는요. 제가 두 분 때문에 지금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왜? 너무 달아가지고. 달다. 그래서 꿀 떨어진 두 분을 위해 꿀차 준비했습니다. 꿀차. 머니. 야, 달기 탔다 이거. 아우. 그냥 저희 맛인데요. 네. 오시네.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번에 뵀을 때 선생님 기억나시죠? 저의 짧았던 머리. 네네. 제가 이렇게 많이 감아서 이렇게 많이 묶었어요. 머릿결도 여전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도움이 너무 많이 돼서 저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받고 지금 건강한 모습, 애프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오고 싶었어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고.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작가님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또 이제 필라테스 대회도 나가요. 시니어부. 그래서 지금 운동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직도 뭐 진행 중인 치료도 하고 있고 네. 검진 계속 하고 있고 네. 앞으로 한 2년 반을 더 참아야 이제 완치 판정은 받겠지만 새롭게 정말 살아있길 잘했어라는 노래가 제 입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저기 속없어 볼 수 있는 누가 먼저 대시를 어떻게 해서 그 대시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몇십 년 안 것처럼 편안하고 또 대화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한 8시간을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건축 얘기를 저랑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저는 놀라울 정도예요. 너무 건축을 사랑하고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서 둘이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았죠. 네. 네. 가족끼리 워낙 친하시다고 하니까 또 막상 그래도 연인으로 발전하고 나서는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너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다가 특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환영받을 줄 저도 몰랐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이자 방송인 서정희 씨 딸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오래됐나?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마 한 3년 좀 안 됐을걸요. 2년 넘었나? 그렇잖아요. 어른들의 연애라는 게 오늘부터 1일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어느새 보니까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흐르듯이 돼서 어느 시점에 그냥 아저씨가 우리 인생에 계속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진짜 돌고 돌아 운명일 수는 있겠죠. 제가 아기 때 봤던 아저씨니까. 근데 그거는 전 국민이 다 느낄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가 훨씬 행복해 보인다는 거는. 저는 엄마가 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알렉스. 저 좀 도와주세요. 됐어요? 나는 쫙 뭔가 근데 하다만 거. 어디 잠깐만. 거긴 좀 여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난 여백 없는 거 좋아해. 소녀시다, 소녀. 여백이 있는 게 좀 좋아. 이게 더 예쁜데 나는. 하나 더 해? 오케이. 예쁘네. 너무 예쁩니다. 엄마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본인의 애교를 본인의 귀로 들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본인도. 평생 없던 애교가 막 나오는데. 사실 제가 막 장난스럽게 막 내가 엄마보다 이혼 선배다 막 이런 말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나면 사실은 이 감정 기복이 있는데 그거 거의 비슷해요. 죄책감 들었다, 분노가 들었다, 뭐 다시 포기 상태가 됐다가 자포자기하다가 다시 살아보려는 의욕 느끼다가 또 이상한 남자 몇 명 만나고 좌절하고 현생에선 끝인가 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고 아 그렇지 내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이런 사이클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슬픈 사이클일 때 좀만 견뎌봐. 또 얼마나 좋은 남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또 얼마나 좋은 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결혼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서로 너무 달라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야 잘 산다. 못 사는 것 같아요. 전 너무 다르니까 그 갭을 이겨내는 세월을 참 많이 소비하고 진이 빠졌다고 느꼈거든요. 아 이제는 더 뭔가를 일으킬 힘이 없다. 나의 모든 거는 소진되었다. 이런 표현이 맞았었어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아, 나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 이렇게 편안해도 돼요? 이렇게 좋아도 돼요? 아, 그리고 이런 감정이 뭘까요?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정희 씨한테 이제 관심이 많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야 뭐 마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뭐 나이 많아가지고 주책이야? 뭐 이렇게 무슨 왜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정희 씨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네.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른 나이에 출산 이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긴 하셨지만 이게 왜 사람이 마음 편하게 내 잘난 맛으로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하고 보통 이렇게 지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내지 못한 세월이 굉장히 길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희 씨한테는 지금에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해보시는 것들인 것 같아요. 더하기 마음 편하게. 네, 마음 편안하게 뭔가를 그냥 많이 해보는 거 이게 아마 처음 경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저는 환자고
여성으로서 생각하면 약간 지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무슨 10대, 20대에 그런 풋풋함이 있을 리도 없고 그렇다면 나중에 여자처럼 자꾸 느끼고 싶어 한다면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너무 저희가 뭐 오래 살다 그런 거면 당연히 이런 깊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지만 뭐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떠나도 되잖아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정리할 수 있는. 근데 계속 옆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있어주는 이 자체가 저의 마음이 그냥 무조건 막 이제는 제가 붙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나 떠나지 마. 제가 오히려 농담으로 그럴 정도예요. 네. 사회생활하면서 나와가지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되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됐을 텐데 막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생각이 삶의 의욕도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차 마실까 그냥? 일상이 너 시원한 거. 꼭대기라 힘들어. 조경도 다 직접 다 하신 거죠? 네, 어머. 예, 저것도 직접 우와, 너무 하프도 우리끼리 설치하고 네, 우와. 2군데 설치가 돼 있거든요. 동주 점점 장비가 하나씩 느는 거. 하나 둘씩 늘어.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늘고 있고. 저녁 때 항상 일로 와, 엄마랑. 엄마 맨날 저기 앉아 있던데. 항상 와서 여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음악도 듣고 밥도 먹고 잠도 자 가끔. 여기 너무 공간이 좋아요. 엄마 뭐 평생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했어? 응? 그게 무슨 얘기야? 평생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했대요 엄마가. 아니 그냥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런 그렇게 딱 말했구나. 아니 진짜고 그게 사실이고 엄마 마음이고. 그러면은 엄마랑 아저씨는 좀 뭔가 계획이 있어? 미래에 대한 계획? 둘이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지만 한번 실수하고 뭐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나는 무조건 받기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말했거든 엄마는. 그렇잖아. 엄마가 희생하고 살아온 세상을 보상받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엄마도. 근데 이상하게 아저씨 옆에 있으면 그냥 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지 뭘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엄만 그래. 그리고 또 우리 딸 할 때 같이 둘이 해볼까 막 그런 생각. no. 나 따로 사실은 하겠습니다. 따로 할 거야. 근데 같이 동주- 하면은 더블 웨딩 하면은 세간의 이목을 끌긴 하겠다. 아니 나는 동주는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고 엄마는 소박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야, 이슈는 뭐, 아유. 국내 최초 아닌가? 아저씨도 그래도 나 그만 괜찮아요?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으니까. 근데 엄마는 엄마가 꼭 이렇게 너를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그게 애틋한 그 마음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뭐 지나간 건데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옛날에 나는 집에 누가 오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제가 손님들을 참 많이 부르거든요. 거의 매일 오는데 걱정이 이제 안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치워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혼자 해서 힘들었는데 둘이 같이 하니까 더 재밌다. 그러면서 둘이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거 우리 태연 씨 얘기 좀 들어봐야 돼. 네? 진짜 즐거우신지. 제가 최근에 주부습진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많이 하셨구나. 그런 집안에서 노력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지금 주부습진도 뭐 처음 안 거지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려나 모르겠는데요. 60세의
시작한 첫사랑인 것 같아요. 첫사랑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첫사랑. 진짜요. 네. 제가 지금 그 얘기니까 소름이 막 끼치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첫사랑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고 나는 그냥 시든 풀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태연 씨랑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괜히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 이렇게 리듬을 타는 느낌이 오고 그리고 헤어지고 막 그럴 때 제가 영동대교를 이렇게 많이 서로 데려다 주고 저를 데려다 오고 막 서로 이러면서 그 영동대교를 많이 건넜거든요. 갈 때마다 거기 가면 가슴이 이렇게 그 잠깐의 1, 2분 동안에 가슴이 먹먹하면서 내가 여기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많이 다녔던가. 이게 그런 것들이 사랑이었구나. 그냥 아무 조건 없는데 그냥 편안했던 것 같아요. 좋고. 그 당시에 영동대교 왔다 갔다 할 때 영동대교가 너무 많이 막혀서 너무 좋았어요. 나 진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빠랑 올리나. 우리가 잠바 많이 입잖아. 수트 같은 거. 그것도 같이 세트로 샀고 티셔츠도 일본 갔을 때 같이 사고 하니까 세트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커플 룩이. 그리고 또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자전거라는 거를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로드사이클을 타니까 저를 선물로 로드사이클을 해준 거예요. 로드사이클을 이제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타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레슨을 받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그 장면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런 거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 드는데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에로스가 네네. 이렇게 뭐 젊은 애들한테만 네. 사랑의 화살 사랑의 쏘고 그러지 큐피드 쏘는 않잖아요. 거. 네. 네. 나이와 상관없이 에로스는 사랑의 화살을 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에로스도 고령화가 돼 있지 않을까. 그 고령화 시대, 120세 시대를 네. 살고 있기 때문에 60이면 새로운 젊은 시작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랑은 나이를 몰라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박사님, 이게 나이랑 상관없이 그 마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설레는 마음이. 그래요. 사랑이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나이와 무관하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확 생기면요. 우리 대뇌에 신경 전달 물질들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뭐 도파민, 그다음에 뭐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거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어떻게 보면 기간 그게 보통 한 30개월 이렇게 가거든요. 한 2, 3년 간다고 보는데요. 요게 이제 싹 사그라들면 요 자리를 다른 사랑의 형태, 사랑은 사랑이지만 좀 다른 사랑의 형태로 맞아요. 채워줘야 돼요. 뭐 존경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신뢰나 믿음, 네. 그다음에 뭐 편안함,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메꿔주지 않으면 이 막 남녀의 불타는 한 2, 3년 가는 사랑은 이게 약간 이제 불꽃이 사그라들어요. 맞아요. 네. 네. 결국 이게 많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정말 안쓰럽고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측은지심이 생겨요. 그 배우자한테도. 그 형돈 씨도 유라 씨하고 딱 이제 눈이 맞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눈이 딱 맞아가지고 집에 와도 막 가슴이 뛰고 보고 싶고 막. 네. 이 기간이 한 얼마나 가셨어요? 유효 기간이? 지금도 지금도? 잘했다. 잘 막았다. 네. 네. 지금 그 질문이 굉장히 사람이 가슴을 뛰게 하는데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순발력을 요하는 질문이었어요. 이야, 이 가슴이 굉장히 뛰는데요. 아주 근데 그런 큰 감동은 아주 사소할 때 왔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사를 몇 번 했는데 어딜 가면 꼭 라떼 맛집을 찾아놓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커피집, 그다음에 꽃집, 네 그리고 가까운 약국, 그런 것들을 해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이사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아. 없는 줄 알고 나만 이렇게 혼자 난리야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았는데
들을 때 좀 감동 받았습니다. 네. 오. 아주 일상의 작은 아주 행복들. 일상. 네, 작은 네, 행복. 네. 저는 이게 이게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그 2층 거실에서 애기 엄마가 애들 이렇게 빨랫감을 이렇게 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인데 고생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한 여자로서의 삶보다는 엄마의 삶으로서의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이제는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아. 좀 그 측은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또 결혼 생활이 길었으니까 날짜도 기억나네. 2014년 4월 11일 날 제가 하여튼 계단에서 엎어져가지고요.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반기부스를 한 달 정도 제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서 욕실에 세워놓고 다 샤워를 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 닦아서 바디로션을 다 바르고 꼼짝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하프통 반기부스를 다 채워서 다 감아서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네.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한 달. 세상에. 그래서 제가 정말 나중에는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떠나보내는 장례하는 과정에서 그 남편이 보여준 그 정말 깊은 그 마음, 깊은 사랑 이런 게 감동이죠.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 이제 되게 사랑이 더 단단해지죠. 네, 우리 정희 씨도 이렇게 좀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이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 이 깊은 감동을 받은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가까워지기도 전에 제가 암 선고를 받았잖아요. 암 선고를 받고 제가 머리가 항암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졌을 때 자기 머리를 먼저 깎고 그다음에 제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간 이제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어색하잖아요, 둘이. 그런데 미리 머리를 싹 깎고 웃으면서 저는 머리를 미리 깎았어요. 그래서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깎으세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이거 영화 있지 않았나? 네네.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제가 한번 놀랬고 머리 빠지는 과정이 참 추해요. 그 나중에는 이 눈썹도 없잖아요. 눈썹도 없고 예, 손톱은 까만색으로 있잖아요. 꼭 망치로 때렸을 때 멍든 거. 또 피주머니는 이만한 거 맨날 차고 있죠. 그거 갈아내고 CC 적고 이런 거 나도 구역질이 나는데 구역질이 나거든요. 저는 제가 제 걸 못 보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해서 씻어서 다 다뤄주고 또 적고 CC 적고 뭐 하고 모든 걸.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또 임플란트 하러 다니고 뭐 허리 치료 다니고 근데 그 병원을 다 또 중간중간에 케어를 해준 거예요. 제가 이제 정희 씨를 만나기 전에 제 인생에서 좀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저도 지냈어요. 어떤 나라의 이제 국책 사업들을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욕심을 가지고 그걸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이제 무리수가 자꾸 생기고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문제로 또 그게 됐고 저는 뭐 이런 제 주변을 다 재정적으로 정리를 다 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차도 팔고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트렁크 하나 남겨놓고 그거를 가지고 어디든지 보내지면 난 갈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정희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한테 손을 내민 분이에요, 먼저. 손을 내밀고 다시 한번 추스리고
둘이 의지하면서 잘 한번 해봅시다. 또 예전에 제가 그래 고통 없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 때도 다른 심리적인 걸로 엄청 고통받았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굉장히 자유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사는 기간이 거의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돈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에게서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또 정말 힘들 때 내가 SOS를 쳤을 때 과연 저한테 아무 생각 없이 뭐 돈을 턱턱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남자라면 나도 뭐 올인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테스트해 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돈 얘기도 해보고. 근데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자기가 없으면 어때?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칸방에서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라도 함께 견딜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정희 씨나 태연 씨나 약간 종류는 다르지만 아주 절망이라는 마음의 아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통 속에서 서로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각자가 힘이 되어져서 그 수렁에서 좀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네요. 네, 그러시네요. 자기의 배우자에게 뭔가를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대해줘 나를 존중해줘 라는 신호를 이렇게 보냈을 때 이것이 수용되어진 경험.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못 들어주더라도 이 배우자가 이 속상한 마음을 잘 위로해주면서 그것을 잘 좀 진정시켜 본 경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남편이 왔는데 여보 나 오늘 이거 만들었는데 먹어볼래요? 그랬는데 당신이 뭐 제대로 만드는 게 어딨어. 지난번에도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맛 되게 없더만. 자꾸 이렇게 혼이 나면 다음에 뭔가를 제안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다든가 배우자한테 그것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희 씨가 태연 씨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특히 이제 감정 표현을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신기하다. 네네. 왜냐하면 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제가 맨날 말해 나는 거절해요. 그러니까 늘 거절당하거나 늘 그런 거 꼭 뭐 가족 간의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뿐이 아니라 그게 조금 이제 제가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선뜻 무슨 말을 했으면 이것이 분명히 no thank you 하고 거절을 당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밑바탕에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보다는 많이 아까도 얘기한 차단되거나 야단을 막 이런 게 많이 습득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자신감이 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 반응이 본능적으로 제가 많이 지금 바뀐 모습에서 지금 그것 어떤 힐링의 시간들이 있었구나 지금 잠시 느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조금 뭐 신뢰가 안 된다면 뭐 이혼은 했지만 그때 그 충격이 이로 말할 수 없이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초대를 드려놓고 다 방송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며칠 간격으로 큰일을 겪으셨잖아요. 사실은. 개그맨 서세훈 씨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정말 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많이 안타까웠어요. 많이 안타까웠고 지금까지 힘든 부분이 아직 다 그 앙금이 가시진 않았어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랑 살았으면 안 죽었어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랑 살았으면 안 죽었어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나랑 살았으면 안 죽었어.
그런 게 너무 강하게 처음에 온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 마음을 다 전해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살았는지를 좀 이렇게 품어보지 못했던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무서워만 했지 뭐 제가 남편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내가 있고 그런 분이니까 제가 뭐 나설 수는 없었지만 막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고 갈라섰는데 네. 좀 잘 살지, 건강 관리 좀 잘하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못해 미운 마음이죠. 좀 잘 살지. 제가 더 성숙했다면 더 그런 거를 이렇게 옳게 더 강하게 저도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엔 너무 그냥 커다란 사람, 큰 사람으로만 보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게 답답한 거죠. 자녀분들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네, 많이 나눴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엄마 편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이제 전 남편한테 미안했던 점 중에 하나였고 그 당시에는 천천만만을 얻은 것 같이 저는 좋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은 더 외로웠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죄를 져도 자식이나 아내가 셋이서 똘똘 뭉쳐 있다고 느꼈을 때는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요. 너무 우리가 미워하지 말자. 힘들었던 거를 이제 잊고 잘 견뎌내야죠. 네. 네. 우리 태연 씨는 이제 그때 좀 정희 씨에게 좀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시고 어떻게 마음을 나누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과거에는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고 분명히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어떤 좋은 부분을 좀 생각을 계속 하고 그렇게 해서 아쉬운 부분을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도 받았고 그 당시 1년 전에 가장 내가 후회한 게 뭐 이혼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무슨 일을 해서든 잊고 싶은 것은 이혼이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첫 번째 결혼.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이혼. 무엇보다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이혼한 자들.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느껴지세요? 이전의 결혼 생활이? 트라우마라고 느껴지세요? 이전의 결혼 생활이?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는 어떤 상황, 좀 안 좋은 뭐 법적인 것들이 아직 자녀분이 남았던 것들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런 과정 절차 중에서 트라우마가 몇 번씩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그걸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약간 공포스러운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이 있을 때 특히.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붙어 다니면서 뭐 레슨이다 뭐다 뭐 하여튼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는 시간을 나름대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목욕을 몇 번을 하러 간다고 하고 나가거나 그래서 목욕탕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자이니까 여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엄마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요. 그럼 갑자기 패닉이 와요. 갑자기 그러면 갓길에다가 세우고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루틴을 하도 집, 교회, 목욕탕 이걸로만 단축시켜놨기 때문에 예전 그 결혼 생활에서 엄마가 어딘가 길을 잘못 들어서 조금만 그 삼각형에서 빠져나오면은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 내비로 그 길 찍음되는 거를 길 잃었다고 패닉이 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어렵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빠 때문인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아빠가 너무 어릴 때 만나서 엄마랑 아빠가 두 분 다 어렸죠. 어렸고 잘 모르고 서로에게 많은 실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빠의 너무나 큰 사건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가족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그냥 사실 저는 그냥 아빠가 엄마한테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그냥 엄마도 좀 더 빨리 회복할 것 같고 뭐 감정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했죠. 네. 저는 따님 동주 씨의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 좀 짠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전 남편분과는 서류적으로 이혼을 하셨고 전 남편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꽤 긴 기간 동안 결혼 생활에서 받은 영향이 많다면 현재 삶에도 그 영향이 그림자를 쫙 드리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느끼세요? 현재의 삶에서도 내가 아직까지 좀 영향을 받고 있네 이런 걸 느끼십니까? 그 사인이 올 때는 있죠. 네네. 근데 그때 저는 제가 왜 그랬나 맨날 생각해요. 왜 나는 그런 약간 이렇게 당황하는 게 좀 남들보다 배가가 돼 있는 이유가 이렇게 뭔가 루틴이 딱 정확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올 때 게스트가 3명이 온다 그랬는데 4명이 오면 막 패닉이 오는 거예요. 너무 떨어요. 제가 동주가 한 말이 기억나는데요. 이제 막 뭘 식사를 잘 하고 났는데 제가 이제 옮기려니까 막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이제 딱 일어서서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는 만지는 거 싫어합니다. 건들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우리 놀고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치우고 올라올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치우는 디테일에 다 루틴이 있어요. 제가 이제 루틴대로 하는 게 그래서 있기 그 때문에. 루틴이 아닌 걸로 누가 도와주시면 또 패닉이 와요. 저는 거기서 이제 벌벌 떨고 막 땀을 흘리면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왜냐면 패닉도 보통 오는 게 아니라 거의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저는 그 루틴을 정확하게 다음날 동선을 각인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준비해야지만 나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해 볼 수가 있냐면 사람이 생존을 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타인한테 뺏기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뺏긴 채 살아가는 거는 자존감, 뭐 자율성, 자기 주도성 이런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희 씨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생존에 꼭 필요한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그걸 많이 뺏긴 채로 살아갔다면 살기 위해 요것만큼은 내가 결정해서 요걸 잡고 살아가야 나는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어. 요게 본인이 결정한 순서, 정리하는 거의 어떤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마치 동아줄처럼 잡고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 좀 당연히 예민하고 뭐 그런 면들이 있죠. 엄마는 이런 정리정돈에 좀 민감하시기 때문에 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어떤 딱 세팅돼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 잘하긴 하시다. 진짜. 우와. 와우. 우리 집 보시면 기절하시겠다. 되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이거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천 남는 거를 버리지 않고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내려놔라. 좀 내려놓지 뭘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이렇게 하냐. 그냥 좀 편하게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라. 근데 이제 어떤 이에게는 그런 살림을 안 하는 게 편한 삶일 수 있지만 엄마에게는 그 삶이 더 괴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 정희 씨한테 집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아까 찬장 보니까 이렇게 네. 다 안에 들어있는 식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렇네. 화장실하고 이거는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좀 가려놓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고마운 부분인데 제가 편하니까 그걸 투명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제가 맞아요. 불편하고 적으로 인식이 됐으면 문을 닫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희 씨한테 있어서 위치나 순서를 배열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해놓은 대로 그대로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역시 또 네네네. 편안하시니까 네네. 보이게 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가끔 욱할 때가 있으세요? 욱은 뭐 평상시에도 자주 특히 먹는 거에 네, 트라우마가 먹는 걸로 나와가지고 네. 제가 예전에 제가 항상 급히 먹고 네. 고기 맛을 느끼기도 전에 넘겨버리고 그리고 막 과자 뭐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고 맛있는 음식에 집착하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 결혼 생활에서 제가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차단되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음식 앞에선 제가 사자가 표효하는 것 같대요, 사람들이. 덤벼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화를 안 해요. 음식만 나오면 나만 먹어요. 그냥 이것만 먹고 여기만 몰입하는데 그게 못 먹어.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느끼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누가 그만 먹어 그러면 확 욱하세요? 네. 왜 이렇게 네. 드세요? 음식의 양보다도 네, 본인의 입맛에 안 맞거나 네네. 기대하지 않은 음식의 맛이 입맛으로 들어오면 네. 그때 갑자기 반응을 일으켜요. 네, 네. 엄청 예민해요. 네. 먹는 거. 먹는 거에 굉장히 큰일 예민해요. 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정희 씨가 기본적인 자기 결정권이나 자기 통제권을 약간 일부 뺏겨서 지낸 세월이 길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찾아오는 그 유일한 방법이 내가 결정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내면 그냥 다른 의견일 뿐인데 이게 마치 나의 기본적인 통제권과 자기 결정권을 부정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욱 할 수 있거든요. 욱할 때 이런 면이 네.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면 네. 욱이 올라오는 순간 나는 서정희야. 나는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해. 요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의 몸을 만져서 이 감각을 느끼면서 나라는 걸 자꾸 확인하면서 잘 진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딱 먹고 싶을 때 나는 서정이야. 나는 언제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오늘 꼭 먹지 않아도 내일 먹어도 돼. 왜?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과정. 내가 언제든지 이게 정희 씨가 중요하네요. 드시고 싶은 나 거 오늘 너무 큰 걸 배운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우리 정희 씨한테 있어서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HTP 검사라는 걸 잘 해요. 하우스 트리 퍼슨이라고 그래서요. 그림을 통해서 어떤 내면을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정희 씨의 이제 집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눈에 먼저 띄는 건 뭐냐면요.
이 계단을 통해 종이 지면에 딱 붙여서 표현을 했어요. 아, 이렇게 밑으로. 네, 그러니까 종이 지면에 딱 붙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게 불안한 사람들이 이걸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엣지에 붙이는 네, 말을. 보통 사람들이 집 그리라 그러면 약간 중간에 맞아, 서 있어요, 맞아. 집들이. 근데 지금 정희 씨 그림은 종이 맨 밑에 마진이라고 하죠. 모서리에 이렇게 딱 붙여서 그렸거든요. 뭐 그렇네. 일단 그러면 눈에 띄고요. 일단은 이제는 정말 소통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통 유리로 되어 있는 이제 유리창, 그다음에 문도 굉장히 커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창문과 대문을요 여러 겹으로 굉장히 굵게 여러 번 이렇게 몰랐어요. 덧칠을 삼중, 사중창이구나. 네, 그렇죠. 어머. 네. 이건 참 없으시나 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쉽게 아직 이렇게 오픈하기 어려운, 견고하게 아직은 조금 더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나무를 그려보라고 할 때 그 나무는요 자기 자아를 의미해요. 자아사. 네. 그래서 자기 셀프라고 봐요. 나. 나무가. 근데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봤어요. 나무 이렇게. 예. 여러 그루를 그대로 꽉 채워서 여러 그루의 나무를 그리셨는데요. 더 그릴 뻔했어요. 근데 자리만 있었으면. 근데 이제 나무가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나무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죠? 그리고 크기도 다 달라요. 정희 씨 아내는 서정희라는 나가 아직 통합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아주 그런 살림의 재능도 있고 이런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에도 아주 탤런트가 많은 나도 있고 상처받은 한 인간인 서정희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또 굉장히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인 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나가 네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저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직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나라는 거를 정의할 때 내가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할 때마다 고민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는 방송인입니다. 어디 가서는 작가입니다. 어디 가서는 살림의 여왕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저는 저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라고 표현해요? 모델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탤런트도 아니었고 영화 배우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뚜렷한 저희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그냥 한번 유추를 해보면 얼마나 이 서정희라는 한 인간으로서 존재를 계속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여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정희예요. 미정희. 보통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형태로 살아갈 때는 매일매일이 나는 오은영이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약간 극단적인 예지만 테러 분자들한테 납치를 당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내 이름은 오은영이야. 나는 1900 몇십 년 언제 태어났어. 나의 아버지는 누구야.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을 것 같아요. 이름을 파서 이렇게 서정희라고 찍고 아까 거 보면 나라는 사람은 서정희야.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실 그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무조건 도장 찍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선생님 얘기를 쭉 들으니까 아 내가 그 모습이었지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울컥하네요. 근데 제가 안내 일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안내가 바깥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글을 썼고 그게 이제 결국 뭐 안내 일기도 되고 이런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마다 저는 모든 걸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노트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바깥 것들은 빼앗길 수 있다. 물건도 빼앗길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나는 내 안에만 집어넣으면은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억누름에서 조금 더 자유하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본인 앞에서는 이제 디프레스 될까봐 얘기를 많이 못 하는데, 이제 더 표현하고, 틀려도 좋으니까, 욕먹어도 좋으니까, 망가진 곳에서 다시 싹을 피우자. 이게 다시 번듯한 곳에서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힘닿는 데까지 좀 해주고 싶어요. 엄마한테 고마운 거는 사실 작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잘 견뎌줘서가 제일 고마워. 왜냐면 오히려 그 시기에 뭔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확 하고 날개를 펼치고 뭔가 새로 태어난 그런 엄마의 모습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엄마가 이런 삶을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 고마워. 전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뭔가 아빠, 아버지라는 이런 제 삶의 고민을 털어놓은 남자 어른이 없었어요. 네, 제 삶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아저씨를 만나서 아저씨가 저에게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뭐 아빠 뭐 이런 거보다도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 나에게는 없었던 그런 어떤 존재가 된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엄마랑 아저씨랑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 옆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안 우는데 왜 우세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는 또 왜요? 옆집 아줌마 또 아니 옆집 아주머니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커플이 헷갈린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둘이 울고 있고. 저희가 그게 아니에요. 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요? 지금이 좋겠죠? 뭐가? 네. 뭐가? 지금이 네. 좋겠죠? 무슨 작당무의가 있어? 지금이 더 이상해 이러면. 아니 옆집 아줌마 여기 고양이 그렇게 그래 같이 울지란다 뭐 지금 뭐. 지금이 좋단 말이에요. 제가 네. 무슨 부탁드린 게 있어요. 뭘까? 어떡해, 내 손이 떨려서 그래. 뭐야? 네. 설마.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왜 그러세요? 아유 왜 그래? 이걸 왜 준비하라 그랬어요?
민망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글 몇 자 좀 마음 담아서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정희님에게 내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사랑하는 정희 씨, 몇 해 전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은 힘없이 심연으로 내려가던 내게 따뜻하고 신비한 빛으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업혀요 하며 내어주던 상처투성이의 작은 등은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후회스러움들을 넉넉하게 품고도 남을 만큼 넓고 또 포근했습니다. 이제 그리 포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등을 당신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걸으며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곳에 훨씬 더 많다는 걸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알아가고 느끼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업혀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아유, 갑자기 아멘이 나오네. 네, 원래 잘 울어요.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눈물이 안 나요. 왜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너무 감사하고 이젠 날개가 진짜 있구나. 난 날 수 있구나. 너무 기뻐서 눈물이 안 나.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등에 업힐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할게요. 사랑해. 같이 사랑하자. 민망해요, 그죠? 나이 먹어갖고 이게 뭐야? 아닙니다. 진짜 부러워요. 네. 진짜로. 아유, 너무 예쁘고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아유. 네, 우리 나래 씨 그 왜 바디 프로필 찍으면서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이 광배근이랑 이 근육 코 키웠죠. 근육 많이 생기셨죠. 예. 없던 근육이 생기셨죠. 그리고 생겼죠. 근육이 생기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마음의 근육도 이렇게 노력하고 연습하면 마음의 근육이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럼 이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마음의 어려움을 마음의 근육이 좀 단단해지면 두꺼워지면 또 잘 겪어나갈 수 있죠. 지금 보세요. 우리 정희 씨가 1년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져서 오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첫사랑을 아는 아이들 같이 저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네. 네.